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새로운 시도와 실험 정신으로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주목을 받아온 작가가 있습니다. 오래전 모악산 아랫자락에 터를 잡고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유휴열 작가인데요. 최근 자신의 이름을 건 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 유휴열 작가의 작품 활동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후배들을 위한 또 다른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전국 미술계 선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재단 설립을 통해 후배 양성에 힘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미술계를 위해 후배들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유휴열 작가. 오늘 반갑습니다 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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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미술관 소개글을 보니까요, 그 젊으셨을 때 뉴욕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지하에 뒀던 그 작품들의 습기가 묻어서 다 버려야만 했다. 그래서 모악산으로 이동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조금 아침에 듣기에는 좀 무거운 얘기인데 네. 뭐 화가들의 젊은 날이야 다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유학은 아니었고 그때 미국에서 전시할 기회가 있어서 네네. 1년 조금 넘게 뉴욕에 있다 왔지요. 네네. 왔더니 아파트 지하실에 작업실로 썼고 그 당시에 해놨던 그런 작품들이 네.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재개발이 됐으니까 예. 아파트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 신호 아파트인데 예. 모든 작가들이 다 그 집 옆에 작업실을 갖는 게 그 당시에는 희망이었거든요. 그쵸. 네. 젊은 날에는. 네. 그래서 이제 지하실을 전세로 얻어서 쓰면서 앞에 이제 조그마한 평수를 집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죠. 작업실이 새로 생기니까 굉장히 신나서 작업을 했었는데. 뿌듯하고. 네네, 뭐 꿈을 좀 이룬, 반 꿈은 이룬 것 같은 집 앞에 바로 작업실이니까. 갔다 왔는데 장마철에 아이고. 물이 찬 거예요. 이런.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 지금도 그 전의 작품들이, 젊은 네. 날의 작품들이 네. 거의 소실되고 없는 아유. 정말 그 내 자식 같지 않아요, 작품들은? 그럼요. 네. 그 잘 팔지도 않는데요, 그런 작품들은. 네. 아니, 대체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날에도 작업만 했었으니까요. 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고등학교 선생을 좀 하다가 결혼 한 3개월 놓고 직장을 정리했거든요. 네. 참 철없었지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연기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누가 물으면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철이 없었고 세상 물정은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그러는데 꿈이 화가인데 아이 생기고 어쩌 그러면 교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무작정 그만두고 했던 작품이니까 작품 수도 꽤 많이 모아졌었죠. 네. 저희가 뭐 시작하자마자 곰팡이 이야기하고 물에 수장군 잠긴 이야기하고. 마음이 좀 아픈데 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요. 뭐 작업실 그리고 살림집으로 시작한 시골 생활이 지금은 미술관까지 개관을 하셨습니다. 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책임감도 있고 기분도 좋고 그러지요. 그 당시에는 뭐 시골로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뭐 경치 좋은 전원 생활을 즐기고자 했던 건 아니고 아침에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혹시 이 아나운서께서는 네. 코로나 재난기금으로 네. 미술품을 사도 된다고 이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미술품을 사도 되나요? 되지 않나요? 글쎄요. 네. 어쨌든 젊은 시절에 그림 그리는 작가들에게는
늘 코로나 전국이었으니까요. 항상 네, 어려웠다. 항시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에 어디 서울에서 뭘 얘기하는데 그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만일에 20, 30대로 돌아가면 당신 지금은 뭐 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분은 그런 어려운 시절에 그림을 이제 더 이상 그림을 포기하고 난 다른 거 할 거다. 이런 대답을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영케도 그 어려운 시기를 빠져서 이만큼이라도 왔는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라고 한다고 혹은 반문을 했던 것 같아. 어허.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시골에 뭐 터를 잡고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전세나 세 이런 것들이 마음이 영 부담스러워서 어느 날 시골에 어디든지 내 땅만 있으면 그야말로 그 비닐하우스라도 치고 그쪽에서 작업을 좀 마음껏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둔 땅이 지금 그 자리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정착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모악산 아래에 있던. 네네. 네. 우리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그때가 몇 번째 이사 간 데입니까? 라고 물으면 난 대답을 안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젊었을 때 작품들은 안타깝지만 이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갔고 현재 그러면 그 수장고에는 몇 점의 작품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 숙제가 남은 게 그겁니다. 현재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이 좋게 5천여 점은 넘는데요. 5천여 점이요? 그런 정도 숫자까지는 파악을 했지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그 이상의 작품들이 모아졌는데 그것들을 이제 연대별로 정리를 한다든지 장르별로 정리를 네. 한다든지 그런 그 자료 정리하는 게 지금 현재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수장고에서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작품들이 꽤나 많겠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네. 제가 생각할 땐 와보시면 알지만은 이 야외 전시장 꽤 그 미술관이 넓은데 실내 전시장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조금 이렇게 한꺼번에 건물을 2, 3층을 반듯하게 지어가지고 좀 널찍한 데서 그림을 몇 번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기획전을 하곤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랐어요. 지금 있는 장소에 조금만 평수를 늘려서 예를 들면 한 달에 40점을 바꿔서 매달 전시회를 바꿔준다 기획전을 한다고 해도 네. 1년이면 한 600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매달 다른 그림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안 보여준 그림이 새롭게 나온다면 적어도 한 6,000점 정도 이상만 모아지면 10년 동안은 새로운 그림을 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실은 외형적으로 몇 번 보여줘서 그냥 근사한 이런 거보다는 내적으로 내실을 기해서 몇 년이고 좀 알차게 그렇게 기획을 해도 시원찮지만 좋지는 않지만 그런 새로운 작품들이 보여질 수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작가로 남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본인의 이름을 건 유유열 미술관을 개관을 하셨잖아요. 네. 이런 특별한 혹시 계기가 있었나도 좀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아, 그거는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젊은 날 외에는 직업을 따로 가져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지금까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철이 들어가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만 좋아서 하는 일을 혼자 하고 끝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당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 그게 어느 공익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이게 네 했던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할까?
두고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한 거죠. 그때 우리 이사 가서 33년째 살면서 정말 그 자리에 있던 세 그루 나무 외에는 다시 갖다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그렇게 가꾸던 뜰락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가꿔서 야외에 그동안 해놓았던 조각 작품도 있고 그러니까 예. 군데군데 전시도 좀 해놓고 그 나무를 좋아하고 바람을 좋아하고 이런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혹시 잠시라도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공유화시키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법인도 만들어서 그냥 그 안에 미술관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체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 지난 4월에 개관을 했죠. 개관이라기보다는 아직 뭐 구체적인 행사나 이런 걸 못했는데 네. 그 모든 일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코로나 뭐 이런 네. 판에 네. 내가 무슨 그거 오픈한다 하면은 또 그거 맞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네. 일단 시설을 해놓은 거라서 슬며시 문을 열어놨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실 때는 살짝 오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전시하는 작품들, 뭐 수장고에 5천여 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도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선별할 것도 없죠, 뭐. 우선 저 안에 거 끄집어내려면 힘드니까. 아, 어떤 테마를 주고 이번에 그 전시회를 기획한 게 아니고 예. 그냥 우선 눈에 수장고에 가까이 보이는 것들 연대별로 그 저거 괜찮았어 이런 작품들 몇 개 네네. 최근 것까지 해서 이렇게 작품을 좀 걸어놓았죠. 네. 그럼 작품 소개 조금만 해주세요. 작품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제 그림의 제목들이 대개는 생하고 놀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네, 여기에. 네. 뭐 천상병 선생께서는 이 세상에 돌아간 얘기를 소풍 왔다 갔다 그랬듯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인간 사는 것도 이게 그저 놀이 아닌가 한 세상 놀다 가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런 놀이라는 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유의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진도의 식긴꽃이나 이런 거 보면 저 세상으로 보내기 전날 아주 신나게 놀잖아요. 응? 다시 저 세상으로 시작하는 삶이라고 그래서 그렇듯이 살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것까지를 하나의 놀이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저 작품도 남들이 이 얘기하면 그러죠. 그냥 놀다가 생긴 것들이야. 그냥 놀고 남지기들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한 철학이 바탕이 돼서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오고 계신데, 네. 그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보통 사람 만나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에게는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이게 좋고 저 사람은 저게 좋고 하듯이 이런 것들은 그래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조금 엉뚱했어. 이거 애착이 가는데 뭐 그런 것들이 연대별로 몇 개씩은 혼자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게 있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유혈미술관에 가보면 이 실내에 있는 미술관에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그 바람길을 따라서 외부에도 그런 전시들이 있어요. 근데 고창의 모양성을 좀 본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내 나름대로 해석을 재해석을 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입구의 돌담도 그냥 돌로 쌓아놓은 차단하기 위한 담이 아니고 네. 요 자체도 우리 민속놀이 중에서 그 성곽박기라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성곽을 쌓고 그것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 여인들이 이고지고 내지는 거기에서 이제 놀고 그러는 거죠. 그렇듯이 그런 테마를 가지고 돌담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을 한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그 입구의 돌무더기를 이렇게 보면 2점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걸 거예요. 내 생각에는
보통 우리가 길 갖다 선왕당이라고 돌무더기를 쌓잖아요. 네. 근데 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돌로 안 보이고 뭔가 저거를 다른 것을 가미함으로 해서 돌이 새롭게 몇 차가 달라 보이게끔 발상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방법 없을까 하다가 LED 빛을 넣어서 그것이 밤이 되면은 돌 틈 사이로 빛이 나와서 마치 그 한국화의 수묵추상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끔 작품이라고 만든 거죠. 그래서 그냥 가보시면은 어느 구석에 조그맣게 뭐 하나 놓았다든지 네.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내 나름대로는 머릿결을 쓴 겁니다. 그러면 낮에 보는 작품과 밤에 보는 작품, 와, 또 다른 정말 느낌이 다르겠네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좀 다르지. 그 재단 설립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림 그리시다가 이제는 뭔가 내가 다른 일을 좀 해볼까,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좀 이 일을 또 하신 것 같은데. 예. 82년도부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 늘 그 마음 안에 부담스러운 거는 이 지역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만큼 지내고 있단 말이죠. 저는 어찌됐든 이만큼 오기까지는 주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런데 이제 나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늘 그런 부담스러운 숙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상제도가 없었습니다, 별로. 그래서 이제 82년도에 처음 전북 청년 미술상이라고 해서 만 40세 미만의 작가들을 예. 선정을 해서 1년에 한 명씩 상을 줬죠. 적지는 않지만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미술상 제도가 없었을 테니까 처음에 한 300만 원 주다가 막판에 한 500만 원까지 이렇게 수상 상금으로 격려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수상 작가들이 언뜻 기억나는 게 임택준 선생, 뭐 강용면, 이철규, 차유림, 고보연, 홍선기, 뭐 유경상 교수, 하여간 장르에 설치하는 사람, 뭐 서양화, 한국화 이렇게 해서 이정 선생까지 지금 현재 전북 지역 파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그거를 쭉 좋아오다가 어쨌든 변화가 생기고 또 유사한 상들이 많이 생겨서 네. 쉬었었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다시 그동안 수상을 했던 10분들이 정말 돌아다니면서 좋은 작가를 찾아서 이제 매년 다시 이 수상 제도를 부활하자. 예.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 운영은 좀 해줄 겁니다, 아마. 그래야 조금 이만큼이라도 뭔가 역할을 한 씨앗이라도 뿌려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 예술을 하는 청년들에게 뭔가 좀 희망이라도 좀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죠. 예, 설립을 했다라는 네. 이야기를 또 하신 거죠. 네. 예. 정말 다시 부활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도 좀 궁금해요. 그런 것은 아까 좀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요. 예. 역대 수상 작가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운영위원 설립하고 예. 심사위원 선정해서 정말로 좋은 작가들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수상한 상인데 좋은 작가를 찾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받은 상을 자꾸만 낮추는 격이 되니까 책임 있게 알아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한테 전부 다 맡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수상금은 지원을 해주시지만 네. 전혀 관여를 하진 않으시는군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순수 미술하는 작가들이 설 자리가 그리 많지 않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작가님의 생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예.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이게 무슨 체육이나 운동선수들처럼 뭐
체중이 제한이 있어서 뭐 급수대로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1, 2등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뭐 선별을 해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무한정 투자를 하고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투자하거나 이런 지원해주는 단체나 개인이나 혹은 관에서 생각할 때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뭐 운동선수는 합숙시켜가지고 막 시키면은 1, 2등이 금방 나오니까 그렇죠. 보람도 느낀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문화예술은 아유 그야말로 깨진 독에 물붓기라서 이거는 관에서 정말로 이제는 그냥 표식해서 다양하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서 이 지역의 작가를 정말 집중적으로 조금 자양분을 주어서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고 조금 지원하고 온라인 쪽에서 이렇게 재단 쪽에서 서둘러서 작가들의 온라인 화랑 같은 거 개설해서 소품들이라도 이렇게 계속 팔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금 해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요. 네. 그러면 선생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 80년대 초반 때 네. 그 한창 어려웠던 그 시절, 그 시절에는 어떤 게 가장 필요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생각하면 뭐 저는 다른 생각 없었어요. 일단 뭐 직장도 그만둔 상태지 결혼도 한 상태인데 제가 화가로 살아남지 않으면 정말로 가장 무능한 가장이고 아이한테는 무능한 애비였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탁 드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난 어떻게든지 하여간 화가가 돼야 된다. 절박함이 좀. 그럼요. 예. 그 82년도에 운이 좋게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뭐 몽마르트 옆에 그랑빌레라고 하는 네. 꽤 괜찮은 갤러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82년도에 파리에 가서 이제 전시하러 가서 한 1년 조금 돌아봤지요. 거기서 보는데 커다란 전시회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 출품했나 하고 가서 보면 미국 아니면 일본 사람 거예요. 물론 서양 미술은 일본에서 일본 선생들한테 많이 배워서 우리 선생님도 일본에서 교육받으신 분이었으니까 대개는 짐작을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영향을 그렇게까지 받았을까 하는 게 놀랐어요. 그 파리에 있을 때 내가 돌아가면 일본하고 미국을 꼭 가봐야겠다.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왔지요. 근데 83년도에 오사카에서 초대장이 왔어요. 전화가 와서 네. 그 전시하자 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한 40년 동안 오사카 화랑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있고 뉴욕에도 84년도에 가서 85년도, 86년도 그 무렵에 온 거예요. 네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직은 종교가 없는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때 전시를 나갈 비행기표 살 돈이 없었어요. 그런 정도로 참 어렵게 지냈는데 영케 친구들이 도와주고 난 누군가 지인이 나타나서 그걸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무엇을 원하면 이루어진다 하듯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그냥 외면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작가들이 좀 어려워도 지금 좀 어려워도 이 시기를 잘 넘기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단법인 모학제 그리고 유희열 미술관에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계획도 궁금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우리 지역에는 개인이 이름을 걸고 하는 미술관이 거의 없죠. 네. 없어요. 옆 동네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전라남도나 이런 경우는 정말 국립미술관도 이렇게 개인 오승미술관이라든지 뭐 이남미술관이라 젊은 작가들도 군이나 관에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제가 참 아쉬움이 있는 게 이제 저야 뭐 오히려 뭐 지원을 원치도 않았고 또 어떻게 길도 몰랐고 그냥 있는 대로 제 형편 내에서 조그만하게라도 아담하게 꾸며놓았으니까 예. 그런 거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원로이신 이 지역의 박남대 교수 같은 경우 순창 출신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작업은 하시는데 그 꼴짜기에다가 순창 지역에다가 모셔다만 놓고 작업만 하면 노인 양반이 어떻게 짓나요?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좀 원로들을 좀 대접하는 의미에서라도 작게라도 미술관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가면은 아 그래 이 고장에 작가 어떤 분이 계셨지 그 미술관 가보고 싶다 간다 뭐 혹은 찾아가겠다 그런 그 문화적인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활발하게 운영해 주면 예. 참 좋겠는데 그런 인식이 조금 약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안 돼 있거든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만 하지만 이름을 걸고 해놨으니 뭔가 이쪽에 조금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꾸준히 찾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걸어오신 길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걸어갈 길도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도 모악산 전기 많이 받으셔서 좋은 작품 활동으로 지역의 작가분들 그리고 지역민들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또 좋은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